이병률 여행산문집 내 옆에 있는 사람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산에 오른다. 혼자 고요히 산을 올랐다가 고요히 산을 내려오는 사람. 그들은 그렇게 혼자라 보기 좋다. 나 또한 가끔은 혼자 산에 오른다. 사람들과 산에 오를 경우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하거나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어김없이 술을 마셔야 해서 번거롭지만 혼자서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혼자 오르는 산과 남들과 같이 오르는 산은 그런 면에서 분명히 다르다. 두 사람이 고요히 산을 올랐다가 고요히 산을 내려오는 모습도 가만히 보기 좋을 때가 있다. 산에 익숙하지 않은 연인끼리 오르는 모습에서도 부부가 낮은 목소리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산에 오르는 모습에서도 어떤 숭고함마저 느껴지는 건 나무숲길을 걷는 사람의 뒷모습이 언제 봐도 뭉클해서다. 또 어린 아들과 아버지가 산에 오르는 모습도 보기 좋아서 자꾸 훔쳐보게 된다. 일요일이면 아들과 아버지가 올려 목욕탕을 갔던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아이는 아버지와 산에 올랐던 순간을 오래 기억할 것이고 세상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산길에서 획득할 것이다. 인생에는 여러 길이 있지만 산의 길은 성실한 길이다. 어떤 산길이라도 가볍거나 호락호락한 길은 없으며 아무런 느낌을 주지 않는 무색무취의 길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산에서 내려왔는데도 맨손맹송한 상태에 있거나 그 상태로 세상 먼지에 휩쓸려 버린다면 그 사람은 산에 다녀온 것이 아니라 딴 데 다녀온 것일 것이다. 산은 어렵다. 쉬운 것에 가다하려면 산은 아니다. 쉬운 인생을 살려는 사람에게 산은 아니다. 이 말은 비유가 아니다. 우리가 산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쉽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 쉽지 않은 것이 우리를 달라지게 할 것이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산에 오르는지도 모른다. 이 추측은 작게나마 진실이다. 어느 날 산에 올랐다. 시간이 느지막해서 저녁 노을을 보고 내려오는 코스로 접어들었다. 노을은 내가 자주 보아왔던 대로 그렇고 그런, 하지만 굉장히 명료한 노을이었다. 노을을 뒤로 하고 내려오는데 얼마 되지 않아 산을 오르는 모녀와 마주쳤다. 그냥 지나치려는 순간 엄마로 보이는 여인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부축을 받은 채로 높은 그곳까지 오르기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보였다. 딸은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말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자신의 더딘 걸음 때문에 딸까지 노을을 보지 못할까봐 조바심을 내고 있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볼 수 있어, 엄마. 딸이 말하자 어머니가 말했다. 아니야, 나 때문에 노을을 못 보면 어떡하지? 정상적인 속도로 오른다고 해도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어둠뿐일 것이 당연했다. 왜 저 상태로 산을 오르려 한 것일까? 두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일까? 그 모녀를 더 지나칠 수 없는 것은 딸이 계속해서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엄마의 더딘 걸음 때문에 해지는 풍경은 이미 볼 수 없는데도 딸은 엄마에게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나는 엉거주춤 서서 두 사람을 도와줄 방법을 찾았지만 별 수 없었다. 그냥 모른 척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는. 그럼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굉장한 노을을 볼 수 있고 말고요. 앞을 못 본 엄마에게 노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어 한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 굉장한 아름다움 앞에 서 있게 해드리고 싶어 한 거라 생각하기로 했다. 그것이 두 사람만의 의식이었을 수도, 약속이나 소원 같은 것일 수도 있을 거였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말에 힘이 동나고 있었다. 노을을 보러 산에 오르는 사람을 본 것뿐인데 나는 자꾸만 뒤에 두고 온 두 사람을 생각하느라 힘이 다 빠지고 있었다. 한순간 나를 마비시킨 그 엄청난 토막의 장면은 몇 달을 베어먹어도 넉넉한 식량이 되었다.